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녕하지 못한데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그리고 김문수 경기지사가 나란히 해외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차기 주자로 나설 뜻이 있음을 공개석상에서 처음 공개했고요. 김문수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뜻을 비췄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지사는 현재 거론되는 여권 내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기도 합니다. 보통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요, 첫 1년 동안은 차기 주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례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차기에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남사스러운 면도 있고요. 또 언론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오피니언 그룹과 대통령 간의 허니문 기간, 그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권의 실력자들이 차기의 뜻을 갖고 있다. 물론 정치인치고 차기의 뜻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생각이 서로 있다 손치더라도 외부적으로 밝히는 것은 삼가는 것이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 모든 룰이 다 깨지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임명장을 준 최동훈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세훈과 김용판을 서거법으로 기소했다고 결국은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진영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장관 칭찬할 건 하나도 없지만요. 그러나 사태를 이렇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진영권도 그렇고 김문수, 김무성도 그렇고 언뜻 보기에는 철옹성처럼 보이는 박근혜의 아성도 그 속으로부터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월 30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황교안 장관 참 문제 많은 장관입니다. 법무부에서 최동욱 총장에 대한 이른바 사찰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정말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요. 이거 무슨 언론도 아니고 신문이 그렇게 보도해도 그야말로 그 윤리를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일진데 나름대로 국가기관이라는 법무부가 최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박근혜에게 건의하면서 내놓은 조사 결과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 정권의 실력은 밑바닥이 어디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황교안 장관 당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황교안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30일 퇴임식을 한 뒤 검찰을 떠난다. 청와대 쪽은 최 총장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 검찰 조직이 불안정해진다고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으나 변명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선거법 적용을 관철한 뒤부터 청와대가 끊임없이 최 총장을 흔들어 왔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혈액형 대조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검찰 주변에 추석 전 사퇴설이 파다했던 것도 익히 알려진 바다. 그렇죠. 검찰 주변에는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추석 전에 최동욱이가 사퇴할 것이다 라는 설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동욱이가 줄 서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 심지어는 나왔다고 하죠. 한겨레신문의 사설대로 조선일보의 혼의 아들설 보도는 어찌 보면은 찍어내기 공작의 마무리 절차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치명적인 내용을 당사자 확인도 없이 밝혀졌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해놓고 두 당사자 모두 부인하자 뒤늦게 의혹이라고 후퇴한 극히 이례적인 보도 방식 자체가 이미 공작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음은 언론계의 상식입니다. 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보도였어요. 당사자 확인도 없이. 아니, 임 씨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총장에게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 기사를 보면요. 혼의 자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혀졌는데 그 밝혀진 당사자의 변명 하나 실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고요. 그것은 거꾸로 아주 확실한 소식통,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소식통, 뭐 예컨대 청와대쯤 되는 그런 쪽에서 소설을 받지 않으면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이제 최 총장이 물러나는 마당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앉아있을 명분도 자격도 없어졌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기획한 최동욱 찍어내기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함으로써 정치검찰의 치욕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쳐온 검찰을 다시 오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버린 결정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은요. 국정원 사건에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최동욱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버팀으로써 결국 원세훈 딱 한 사람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사건을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김용판을 기소한 것은 원세훈 건과는 일맥상통하지만 다른 건이죠. 원세훈은 국정원 댓글 사건, 즉 선거 개입 사건이고 김용판은 수사 왜곡 축소 관련입니다. 그 뒤에 이것이 최동욱 검찰이 사실 그렇게 칭찬받을 짓을 한 건 아니에요. 황교안의 지시에 못 이겨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는 하되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다 면죄부를 줘서 기소유예를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법원에서 국정원 3차장인가요? 했던 그 친구하고 무슨 대북 심리전단 단장했던 그 친구 기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자정신청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확률이 1%도 안 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재정신청을,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최동욱 검찰마저도 사실 제대로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단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면은 박근혜 정통성에 흠집이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동욱을 찍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결국은 그야말로 그 만화 같은 사찰 결과를 발표하게 만든 그 당사자가 바로 황교안이 아닙니까?
황교안은 그 이후 최 총장에게 불만을 품은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에 방패막이가 되기는커녕 거꾸로 최동욱에 대한 신상털기를 지시함으로써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보류하자 이번에는 양심 있는 법률가라면 참할 수 없는 정황론만으로 현직 총장을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그야말로 막장 밑바닥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황교안으로부터 우리는 박정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막장 밑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황 장관 자신이 스스로 정권에 충견되기를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검찰 조직 전체가 졸지에 정권의 말 한마디에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충견으로 전락해버렸다. 법무부의 이런 태도에 일선 검사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건 불과 얼마 전 성추문에 휩싸여 동영상까지 찍힌 김학의 차관을 감싸던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해도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건 사치일 뿐입니다. 권력의 시녀, 정권의 충견 소리나 듣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명박 때 검찰이 정권의 충견,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 속에서 나름대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뽑은 인물이 바로 최동욱 총장이고요. 그리고 최동욱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황교안에게 손톱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경기 동남부 지역 협의회, 물론 미디어 협동조합이죠. 구성을 위한 1차 예비 모임을 10월 3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성남시청 3청 모란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하남,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용인, 안성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TV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안내는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역을 기재하지 않으신 은혜 아빠님 조합가입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 정권의 난맥상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 초반부터 거의 실패한 것으로 이미 공인을 받았고요. 집권 출발점에 지지도가 낮았던 이유도 인사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윤창중으로 상징되는 인사 실패,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 못했다는 이명박 정권보다도 더 못한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인사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동욱은 그야말로 찍어내기 인사였다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양근도 일종의 찍어내기 인사였습니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은 자기 새끼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이번 진영의 사태 파문은 이 정권의 난맥상이 정말 눈 감고 귀 막은 지상파 방송과 그리고 이른바 조정동 보수 언론의 눈 감고 귀 막은 작태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긴 하지만은 그 난맥상이 보통 이상이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 총체적 난맥상 드러낸 진영장관 사태 파동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그 밑바닥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이 점입 가경이다. 진 장관은 국무총리의 2번에 걸친 사표 반려와 업무 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29일 공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을 여러 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냐.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만류를 정면으로 뿌리치는 항명성 발언인 셈이다. 네. 청와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나름 실세입니다. 인수위 부위원장도 했고요. 이런 사람이
국민연금과 연기한 기초연금을 반대한다고 표명했을 정도라면은 청와대의 변명 그대로이만은 그 변명 그대로로 믿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영 장관의 발언은 출범한 지 7개월을 넘긴 박근혜 정부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난맥상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영 장관은 대선 당시 정책위 의장으로서 공약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복지정책 주무장관으로 발탁될 정도로 박근혜의 신임이 컸습니다. 그런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충돌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건요, 권력 내부에 심각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와대가 일방 독주하는 상맹하달식의 국정운영이 정권 내부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라고 한겨레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대법대 이상돈 교수 있습니다. 그 양반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김현정의 뉴스조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파문은 청와대 참모들의 그야말로 굴림 탓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로서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태를 잘못 판단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영 장관 사태 파문은 방금 진영의 이야기에서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뿌득뿌득 우겨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상돈 교수의 진단대로 청와대 내시 황관들이 말하자면은 진영 장관의 올바른 조언을 중간에서 커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내시 황관들의 위세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 안 들으면은 검찰총장도 찍어낸다는 박근혜의 서설에 호가호위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몸을 낮추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실무부처의 의견이 존중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실무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했습니다.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 막장이고 밑바닥입니다. 진 장관 발언대로라면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은 그 과정이나 내용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계속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정부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결국 주무장관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청와대가 찍어 누르듯 공약 파기를 강행한 셈이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국민에게 공약 파기의 정당성을 설명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청와대 한관들이 지금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결국은 이른바 진보개혁 진영의 복지 공약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국가기관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진충보국 전력 투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1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공약 파기 처신을 보면요. 정말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일정 무지하게 바쁩니다. 일일이 언론을 체크할 텀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홀몸이시니까 저녁 때 끝나고 그야말로 그 크고 외로운 방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은 일정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정보를 차단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차단 가능합니다. 게다가 그 대통령이 그야말로 수첩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바에야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영 장관의 처신도 올바른 건 아니죠. 진 장관의 행동이 경솔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거취를 결정하는 게 도리다. 하지만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장관더러 고압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더 문제다. 진 장관은 양심의 문제를 거론했다. 대통령 뜻을 앞세운 강압적 밀어붙이기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 네. 정말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제대로 된 실세라면은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고 설득이 들어먹히지 않으면은 대통령에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을 시켜서 무난하게 사퇴를 했어야 합니다. 총리를 시켜가지고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나 사퇴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장관에 앉힌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은 결국 이 진영파동으로 위신과 기강에서도 또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위신과 기강, 이것이야말로 자칭 보수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선으로 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없더라도 위신과 기강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칭 보수들의 얘기죠. 하지만 진영파동으로 인해서 위신과 기강에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애초 국무위원처럼 중요한 공직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지 못한 사람을 임명한 것은 박근혜의 인물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라고 중앙일보의 오늘 사설이 지적하고 있더군요. 또한 장관 관리에도 박근혜가 미흡함을 보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영이 핵심 측근이며 주요 장관임을 고려해서 사퇴설이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 직접 진영에게 진위와 사정을 확인하고 분명한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진영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진영을 다루는 박근혜 그야말로 인사관리 태도도 개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퇴 파동으로 기초연금 문제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진 장관 발언으로 기초연금 수정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나서 동문서답식 해명을 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뭉뚱그려 말함으로써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으로는 분명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대상자와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청와대 측근들의 묻지마 건의에 묻지마 응답을 하면은 이 정권 파탄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나마 제대로 바로잡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진영양간 파동은요. 그간 박근혜 정권의 폭주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내부 경고음입니다. 뭐든지 잠수함에 토끼를 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토끼는 잠수함에 산소가 부족해졌을 때 그것을 먼저 알린다고 합니다. 얼핏 잔인해 보이는 처사이기도 한데요. 토끼든 참새든 잠수함에 동물을 실으면 산소가 부족해질 때 먼저 경고음을 울립니다. 마찬가지로 진영장관 사퇴 파동 역시 박근혜 정권의 폭주가 위험수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내부 경고음이다. 라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새겨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몇몇 측근은
국정을 쥐락펴락하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 독단과 전형을 계속하면 언젠가 내부로부터 파열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은 신형장관 파동을 계기로 그간의 퇴행적인 국정 운영을 일신해야 합니다. 라고 한겨레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일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카라의 숙녀가 못돼가 아니고요. 박미경의 이브의 경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인천 지역 회비에 준비 모임 홍보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물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인천 지역 협의회죠. 준비 2차 모임이 2013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7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타피온 빌딩 7층 교육사랑 21에서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타피온 빌딩 7층 교육사랑 21이라고 합니다. 인천 지역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모임 안내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적어주셨네요. 예, 인천 지역 준비협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기재하지 않으신 엘리드님, 그리고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영구대상 부사님 조합가입 감사드리면서 축하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포기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어버이연합에서는 우리는 참고 감내할 수 있다라는声明을 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충성스러운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최소화될 것인지, 혹은 그 후유증이 최소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악된 언론 덕분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미 제도화된 언론 이해의 방법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도권 언론들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관심사항인데요. 오늘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인 이동걸 선생님이 비겁한 대통령의 궁색한 변명이라는 제하로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민초들은 박근혜 정부를 정말 믿어도 되는 줄 알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았다. 박근혜 정부는 참 신뢰가 가는, 그리고 이명박의 꿈인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나 했다. 그러나 줄줄이 깨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들, 특히 며칠 전 발표된 기초연금 방안은 혹시나 했던 우리 민초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렸다. 박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했던 말 맞다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제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무려 4년 반이나 남은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하다.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도 박근혜가 되는 게 나아. 그런 얘기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해괴한 이론이요? 했더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공약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의 무수한 반발을 이겨내야만 한다. 노무현 대통령 전례에서도 봤듯이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미 장악된 종편이라든지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때리면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보수 세력들을 잘 장악해서, 그나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한 약속이었지만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했던 그런 복지국가 혹은 이명박을 반면교사로 하는 보다 다른 방향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들마저 최근 들어서는 정말로 내가 오판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초들을 더 참혹하게 만드는 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다. 무엇 하나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없으면서 문의만 하는 척하는 공약 이행법. 유수지 위에 짓겠다는 몇 채 되지도 않는 행복주택. 얼마 되지도 않는 국민행복기금. 말만 그럴듯한 목돈 안 되는 전세제도. 행복이란 말이 난무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는 척. 반값 등록금도 어느 틈엔가 실질적 반값 등록금으로 둔갑했다. 그러고는 다 했다고 하겠지. 아무튼 시작도 안 한 경제민주화는 벌써 다 했다고 했지. 정직하지 못하다. 네, 정직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약속은요. 기초연금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공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뒤돌아서서는 혼잣말처럼 해대면은 뒤돌아서서 혼잣말처럼 해대면은 국민들이 적당히 알아들으라는 건지 별일 아니니 그 정도면 됐다는 건지 진정성은 눈꼽만큼도 느껴지지 않고 나 했어 라는 식의 요식행위처럼 해치우는 대국민 사과 오만한 건지 아니면 서민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을 정도로 비겁한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동걸 교수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공약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늘어놓는 변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정부 재정 형편이 안 좋아 그렇다는 건데 과연 그게 이유가 되나? 이명박이 부자들에게 선물한 감세만 해도 줄잡아 연간 20조 원에 이르고 투자도 않고 일자리도 제대로 안 만들면서 떼돈만 벌고 있는 재벌들에 대한 각종 법인세 감면액도 매년 10조 원 내외에 이르니 이런 것만 철회해도 연간 30조 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있는데 돈이 없다니. 나 먹을 거 다 먹고 내 편 먹일 거 다 먹이고 그러고 나니 너희들과 나눠 먹을 게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말로는 중산 서민층의 복지를 떠들지만 박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부자와 재벌 복지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네, 진짜 놀라운 일이죠. 부자 감세 연간 20조 원에 이릅니다. 2천억 원도 2조 원도 아니고요. 20조 원이에요. 그리고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도 제대로 안 만들고 떼돈만 벌고 있는 재벌들에 대한 각종 법인세 감면액만 하더라도요. 매년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 둘만 합치면 30조 원에 이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재원이에요. 심지어는 4대강 사업도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이명박은 그래도 솔직하기는 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다고 재벌들을 위한다고 친비즈니스 친기업 프렌들리 이딴 식으로 솔직하기라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솔직하지조차 않습니다. 말로는 서민복지 국민행복을 운이하면서 속으로는 그야말로 부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박근혜 마음속에는 부자와 재벌복지만 있다는 이런 비아냥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을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지만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 중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벌 주듯 감액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소득 수준도 낮고 국민연금도 충분하지 않은 그분들에게 20만 원 전액을 지급한다고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더 드는 비용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나? 정부 계산에 따르면 지금은 연간 2천억 원 내외, 2020년에 가면 6천억 원, 2030년에 가야 4조 원 정도 더 든다는데 그 정도 부담은 정책적 선택과 실행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재원은 충분하지만 그 외에도 방법은 많다. 한 예를 들면 현재 총 급여액이 4,776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는데 총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36만 명에 대해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총 급여 1억 원 이하의 중상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도 줄잡아 연간 2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정말로 비겁한 대통령의 공책한 변명을 듣고 있으면 앞으로 과연 정직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이 부자들, 재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정직한 대통령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헛된 꿈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